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60%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차트 분석과 함께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본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이워크 텔레그램 방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은 영상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고 이후에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의 레리핑크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토큰화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강한 출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더리움의 큰형인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를 보면 1월 8일 24,000원에서 단 일주일 만에 42,000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60%라는 엄청나게 높은 상승이었고 1월 말에 있을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 일정은 현재의 가격보다도 더 큰 상승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월 말에 진행이 될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 소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월 31일 스파이럴 하드포크 소식을 플랫폼 X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블록 높이 1925만에서 진행이 될 이번 스파이럴 하드포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부터 알아보면 이더리움 재단의 상하이 하드포크와 호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EVM의 호환성과 전반적인 성능의 향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가격이 상승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파이럴 하드포크는 ECIP1109의 제안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ECIP1109는 23년 11월에 모르도르 테스트넷에서 사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1월 31일 메인넷에 반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파이럴 하드포크는 EVM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EIP 제안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과 EVM과의 마이그레이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하드포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이 될 스파이럴 하드포크에는 EIP 제안 총 6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위 4개가 스파이럴 하드포크에서 반영이 될 예정이고 아래 2개의 제안은 생략이 될 예정입니다. 생략이 될 제안부터 먼저 살펴보면 EIP4399 제안은 이더리움 프로토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전환되는 더 머지를 진행을 하면서 오코드를 프리브란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 POW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제안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략된 제안인 EIP4895의 경우에는 스테이킹의 출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더머지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상하이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테이킹된 물량을 전부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경우 스테이킹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스파이럴 하드포크에서 해당 내용은 제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파이럴 하드포크에서 적용이 된 4가지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파이럴 하드포크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다양한 오코드에 대한 기술적인 변경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오코드를 표준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효율적인 트랜잭션의 처리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수수료가 절감됨으로써 생태계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옵코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옵코드는 오퍼레이션 코드의 약자입니다. 옵코드는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포함한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말합니다. 스마트 계약이 실행이 되면 EVM은 이더리움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솔리디티를 통해서 바이트 코드를 읽고 발생한 옵코드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옵코드에는 가스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게 결정이 됩니다. 옵코드의 설계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진행되는 스파이럴 하드포크가 옵코드를 표준화하는 활동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망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월봉의 큰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기준으로 보면 상단의 추세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과거에 정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지만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윗꼬리를 그린 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평선 라인들이 점점 모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볼린저 밴드 또한 수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이평선이 수렴한다라는 뜻은 차트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스파이럴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고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봉 차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한 주간 이더리움 ETF의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높은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 라인의 볼밴 상단이 약 34,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최소한 34,000원 부근에서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빨강색의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형성하고 있고 하단의 이평선들이 점점 다 모여지고 있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라는 뜻은 해당 부근이 강력한 지지라인을 나타내 줄 수 있고 단기적으로 아무리 밀려도 이 3만원 라인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봉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3일간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들이 단기적인 하락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현재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을 당시에 양봉의 몸통 부분보다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해당 라인이 약 34,000원 부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000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주봉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34,000원 부근, 그리고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가장 최근에 정고점이었던 45,000원 부근에서 1차적인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상승되는 흐름을 보고 매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의 이더리움 ETF 신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5월 이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이더리움 클래식의 스파이럴 하드포크는 시세에 있어서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고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